자, 제가 블로그를 하나 보다가 이러한 블로그를 최근에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그으시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중에서 이전에는 뭐 이력서 받을 때 뭐 기터브와 블로그 적어둔 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뭐 다크 패턴이라고 현역에서 일하는 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뭐 메일 잔디 신기, 메일 블로그 글 쓰기 이런 지원자들이 부쩍 늘었고 부트캠프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숙제로 시킨다고 이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걸러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밑에 이제 회원을 적으셨는데 저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하시는 입장이고 이제 취업자들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분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만의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항상 미뤄왔던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총 3가지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구형 코드와 친해지기랑 오픈소스의 기여회복인데 둘 중에 혹시 뭐가 관심 있나요? 1번이요? 좋습니다. 1번 먼저 하고 2번도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실제 구형 코드와 친해지기인데 제가 이제 울테포 그 프리코스 할 때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프론트 분들에 관한 예제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떼서 에러가 어떤 식으로 떴냐면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소 문자가 기본 파일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프론트 분들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ESLint 안 쓰시나요? 저 문제는 해결. 네. 이 에러가 나한테 떴다. 프론트 분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파일 이름. 네?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을 바꾼다. 또 오류 메시지를 긁거나 구글링. 오류 메시지 그대로 긁어다 구글링에 엔터 친다. 또 GPT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되고 또 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 네.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대답이 조금 안 나와서 이런 에러 혹시 안 겪어보셨다면 네, 당황하실 수 있는데 아마 겪으실 근시일 내에 겪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 이렇게 드렸습니다. 길죠? 이거를 제가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시기보다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해당 규칙 코드를 직접 보는 게 좋다. 즉, 방금은 ESLint를 사용해서 ESLint가 오류를 발견해서 에러를 뜬 겁니다. 그 ESLint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누군가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럼 그 코드에도 규칙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글링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그 구현된 코드로 가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실제 구현된 코드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번 보시면 1번을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1번에서 if문에서 만약에 true가 뜨면 모듈의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뜹니다. 근데 아까 그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 2번 else if를 거쳐서 저기 이제 true가 뜨면 마지막에 저 depth의 if문 보이세요? 저 if문에서 true가 되면 뭔 소리냐? 파일의 대소문자가 파일 시스템에 정의된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true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 이름을 바꾸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다른 분이 이제 대소문자니까 이 파일 이름 바꿔보세요 해서 바꿨는데도 계속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 맥 보시면 일전에 있던 에러 메시지가 나오려면 자, 리저널 패스가 존재하면서 여기 1번 보이시죠? 1번에서 undefined이 아니고 2번에서 else if를 거쳐서 if문에서 true가 떠야 저희가 아까 봤던 에러 메시지가 뜨게 코드가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대소문자 시스템 아까 분명히 고쳤다고 했는데 이런 에러가 계속 뜨죠? 근데 저희가 방금 코드에서 봤습니다. 이게 1번 리졸브 패스가 존재하면서 파일의 대소문자가 시스템에 정의된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근데 말했죠. 앞에서 바꿨는데도 안 된다고 대소문자 확인했는데도 그럼 뭐겠어요?
파일의 대소문자 시스템을 적용된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뜬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대소문자를 제대로 확인했는데도 여전하다면 상위 폴더가 대소문자를 판별할 수 없는 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우의 한글이나 전혀 대소문자를 판별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문자가 포함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문제가 뭐였냐면 맨 상위 폴더를 한글로 설정해줘서 이 에러가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바로 인터넷 치시면 뭐 위에 폴더 그냥 뭐 한글인 거 들어있는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로직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또 에러가 뜨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쉽게 얻은 거는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한번 직접 저 코드 들어가셔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내가 잘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고 모든 코드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그냥 직접 실제 구현된 코드를 보고서 그 로직을 이해하기 더 편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로그 글에 남기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블로그 글이 되겠죠? 그냥 복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구현과 코드와 친해지게 하나의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러가 떠시면 실제 구현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지? 모르시더라도 직접 한번 보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을 블로그에 쭉 과정을 적으시면 훨씬 더 분별력 있는 글이 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오픈소스의 기여의 부분입니다. 오픈소스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혹시 기여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래서 넌 얼마나 기여해봤냐면 저는 한 뭐 8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초보자인데 초보자가 조금 더 초보자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 시니어 개발자 돼서 그때 기여하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안 하면 그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막상 하려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오픈소스 기여에다 마음 먹었을 때 일단은 무작정 뒤져봤습니다. PR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수들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봤는데 직접 가보니까 픽스 타이포 있죠? 이 사람은 I find a 타이포 오타를 찾았대요. 뭔 오타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바꾼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바꾸고 기여한 거예요. 근데 저게 뭔 기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파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오타 잡아주는 것도 그분들은 기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처음부터 기여하기는 힘들어요. 네, 어렵고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왜냐면 연관 강의가 쫙 있으니까. 근데 이런 오타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드셨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나도 오타 찾아볼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보셨죠? 지금 머릿속에 나지 않았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찾아봅니다. 자, 이제 독수를 다 뒤져봅니다. 오타가 어딨나? 여기 오타, 이거 오타 아닌가? 그래서 막 채찍도 길어서 오타 좀 찾아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뜯어 말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마시고 사실상 이거는 오픈 소스를 기여하기 위한 거지 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평소에 공부할 때 공식 문서를 참고하자. 두 번째, 작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만 만들면 어떻게 보니까 제가 예시를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난 저 방식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공부할 때 제가 한때는 뭐 프론트엔드 공부했었죠? 그래서 넥스트.js에서 그때 한참 막 넥스트 13 나와서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글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공식 문서를 싹 뒤지면서 어느 한 페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CSS인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페이지인데 여기 가시면 원타임의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 CSS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현재 서버 컴포넌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CSS인 자바스크립트 쓰시면 여러분들이 Next.js 쓰실 때 서버 컴포넌트를 완벽하게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밑에서 오히려 테일윈드 CSS나 뭐 포스트 CSS를 권장한다 이런 글까지 여기까지 혹시 찾아보신 거 있나요? 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죠. 이제 공식 문서 읽으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저기 스타일링에 CSS 모듈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제가 관련 글을 적으려면 저는 다른 블로그도 가는 것도 있지만 직접 공식 문서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 빨간 박스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고친 거예요. 제가 기어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저기 매개 변수에 그 타입이 들어가 있었어요. 즉 여기 보시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보이시나요? 여기 누르시면 타입스크립트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랑 똑같았어요. 코드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쓸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예제다고 하면서 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저기 보시면 이전의 코드이고 제가 고친 거예요. 타입만 없어졌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를 제가 뭐 다 하나하나 뒤져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서버 컴포넌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CSS 모듈에 대해서 이 Next.js는 어떻게 설명하냐, 예제를 어떻게 보냐 이거를 찾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즉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거고 그거를 그냥 뭐 틀렸네 생각해서 지나가지 않고 다른 분들도 오해할 수 하지 않게끔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피어 디펜던시. 혹시 피어 디펜던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세요?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공부하시군요. 자, 피어 디펜던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보단 이거를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자주 이제 종종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혹시 여기 아시나요? 토스 슬래시? 아시죠?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이 기업은 라이브러리에 피어 디펜던시를 어떻게 썼지? 왜냐면 다른 그 라이브러리든 피어 디펜던시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우연히 토스를 봤는데 이 범위 값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전에 뭐 리액트 퀄이나 뭐 이모션 아니면 뭐 프라이머 모션 이런 거를 직접 들어가서 피어 디펜던시를 공부하다가 여기를 들렸는데 이 범위값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그 제가 이전에 레퍼런스로 다루면서 여기처럼 이 부분에서 조금 틀렸다 하는 식으로 제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기여를 하면 고맙다고 해주면 돼요. 이것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재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소 공부에서 그 참고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기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제 ESLint 관련 라이브러리 짝tum하게 그냥 해봐서 해봤는데 에어비앤비가 제가 그 ESLint 규칙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따로 커스터마이즈 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에어비앤비 가시면 그 이슈란에 의견이 분분한 규칙들이 많습니다. 또는 버전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서 나만의 한번 그 ESLint 규칙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줄로 저 폴더가 보이시나요? 즉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타입스크립트 ESLint 라이브러리가 필수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라이브러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규칙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해당 규칙을 제가 찾으러 갑니다. 여기 보시면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해당 규칙을 찾아서 예제를 봅니다. 근데 이제 코렉트에서 기존과 다르게 현재는 이거 제가 기여한 걸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전에는 조금 모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여를 해봤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제가 변경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 보시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3일날 시작했죠? 처음 PR 올리게. 언제 끝났냐? 12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이것처럼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픈소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도 운영하시니까 답변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텀을 두시면서 이렇게 기여를 오래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밑에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제 거 그 깃허브 가시면 여기 토론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 주고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로 만족하는 부분이 나와서 러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PR이 마감되는 형식인데 이것도 제가 억지로 찾을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만의 작은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다가 해당 규칙이 궁금했는데 그 규칙의 예제가 조금 모호하다 해가지고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서 옵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아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론트엔드 분들은 자주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ESLint 해주면 이런 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이해시킨다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식 문서 이렇게 돼 있는 그 영어로 써져 있는 것 제가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 가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아직 읽고 계신가요? 난 이해됐다. 이거 공식문서 명분이다. 오! 이해는 됐는데 말이 이상해요. 다음. 네, 저도 이거를 이해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앞에 걸 지우기에는 뭐 필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저거 이 문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까보다는 이해가 훨씬 잘 되지 않나요? 그죠? 물론 위에 걸 갈아엎으면 되겠지만 이때는 제가 초보 시설에서 막 지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기여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식 문서 가서 해당 그 파스 옵션에 가보시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실제로 아랫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뜻이 맞냐? 했을 때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 뜻이 맞다 해서 그럼 내가 이 부분 요약 부분을 밑에다 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좋다 해서 기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억지로 막 뒤져보면서 뭐 오타 없나 뭐 문제 없나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앞전에 라이브러리 조그만 거 구현하다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한데 해서 공식 문서 가니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다면 이런 작은 거부터 하시면서 메커니즘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방법은 다 한 번에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ext.js 내가 기여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그냥 PR 들어가서 또 수정해서 딱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제 contribute라는 MD 파일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미에 링크 달아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없으면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도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가 어떤 걸 기여할지 뭐 버그인지 아니면 뭐 오타 수정인지 뭐 코드 수정인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PR 올리기 전에 같은 내용의 PR이나 이슈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어떠한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고치면 더 좋은 걸 알는데 그 어떠한 오류가 발생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앞전에 대화 나눴던 토론 나눴던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PR 해버리면 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미리 이 해당 PR이 이전에 누가 올렸었는지 아니면 이슈에서 아직 토론 중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PR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지키면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여러분들만의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초보이고 저도 이제 계속 자라는 새싹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오픈소스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흐름을 잡으셨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일단은 공식 문서 친해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소스를 기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기여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실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